22년 강찰 1차 경찰학 기출지문 1.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헌병경찰 제도에서 보통경찰 제도로의 전환은 이루어졌으나 일본에서 제정된 치안유지법을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등 일제의 탄압적 지배체제가 강화되었다. 2. 미군 정기의 고등경찰, 경제경찰 제도가 폐지되었으며 경찰의 정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보관은 신설되었다. 3. 1969년 경찰공무원법이 제정되어 경감 이상의 계급 정년제가 도입되었고 1969년 경찰공무원법이 제정되어 경정 및 경장 계급이 신설되었다. 4.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74년 내무부 치안국이 치안본부로 개편되었고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창설되었다. 5. 국회법상 경위나 경찰 공무원은 국회 안에 현행범인이 있을 때에는 체포한 후 국회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회의장 안에서는 국회의장의 명령 없이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 없다. 6. 법원조직법상 재판장은 법정에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정 전후에 상관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경찰 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파견된 경찰 공무원은 법정 내외의 질서유지에 관하여 재판장의 지휘를 받는다. 7.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8. 지역관할이란 경찰권이 발동될 수 있는 지역적 범위를 말하고 대한민국의 영역 내 모든 범위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9. 요한 슈테판 피터가 자신의 저서인 독일 공법제도에서 주장한 경찰의 직무는 임박한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다. 복리증진은 경찰의 본래 직무가 아니다. 라는 내용은 경찰국가 시대를 거치면서 확장된 경찰의 개념을 제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10.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은 승전기념비의 전망을 확보할 목적으로 주변 건축물의 고도를 제한하기 위해 베를린 경찰청장이 제정한 법규명령은 경찰의 임무는 소극적 위험 방지라고 규정한 독일의 일반 수권 조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하였다. 11. 독일의 경우 15세기부터 17세기에 이르기까지 경찰은 공동체의 질서정연한 상태 또는 공동체의 질서정연한 상태를 창설하고 유지하기 위한 활동으로 이해되었고 이러한 공동체의 질서정연한 상태를 창설 유지하기 위하여 시민의 거의 모든 생활 영역이 포괄적으로 규제될 수 있었다. 12. 1931년 제정된 프로이센 경찰행정법 제14조 제1항은 경찰행정청은 현행법의 범위 내에서 공공의 안녕 또는 공공의 질서를 위협하는 위험으로부터 공중이나 개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의무에 적합한 재량에 따라 취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여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에 의해 발전된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을 성문화시켰다. 13. 구체적 위험은 개별 사례에서 실제로 또는 최소한 경찰관의 사전적 시점에서 사실관계를 합리적으로 평가하였을 때 가까운 장래에 공공의 안녕이나 공공의 질서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충분한 개연성이 있는 상황과 관련이 있다. 14. 오상 위험에 근거한 경찰의 위험방지 조치가 위법한 경우에는 경찰관 개인에게는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되고 국가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15. 외관적 위험은 경찰관이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상황 판단을 하였음에도 위험을 잘못 긍정하는 경우이다. 16. 위험의 혐의만 존재하는 경우에 위험의 존재가 명백해지기 전까지는 예비적 조치로서 위험의 존재 여부를 조사할 권한이 있다. 17. 더티 해리 문제는 도덕적으로 선한 목적을 위해 윤리적, 정치적, 혹은 법적으로 더러운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적절한가와 관련된 딜레마적 상황이다. 18. 구조화된 조직적 부패는 서로가 문제점을 알면서도 눈감아주는 침묵의 규범 형성의 가능성을 높인다. 19. 셔먼의 미끄러운 경사 개념은 작은 호의를 받는 것에 익숙해진 경찰관들이 결국 부패에 연루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20. 구조원인 가설은 신임 경찰관이 조직의 부패 전통 내에서 고참 동료들에 의해 사회화됨으로써 부패의 길로 들어선다는 입장이다. 21. 공무원은 범죄 수사규칙 제30조에 따른 경찰관서 내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와 관련하여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22. 공무원이 상담, 절차 및 규정 안내, 각종 증명서 발급,
기타 이에 준하는 단순 민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무 관련자와 300만 원 이상의 금전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23. 공무원은 동창회 등 친목단체의 직무 관련자가 있어 부득이 골프를 하는 경우에는 소속관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에 신고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24.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나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되나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 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25. 정정보도란 언론의 보도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진실에 부합되게 고쳐서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 26.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 보도를 언론사 등에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에는 언론사 등의 고의 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 청구를 할 수 있다. 27.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에 따르면 제2항의 출석 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면 피신청. 언론사 등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신청 취지에 따라 정정보도 등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 28. 언론중재위원회는 40명 이상 90명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1명과 2명 이내의 부위원장 및 2명 이내의 감사를 두는데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및 중재위원회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9. 국회는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을 통해 경찰을 사전 통제할 수 있다. 3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18세 이상의 국민은 경찰 등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 위반 또는 부패 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300명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31.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직무명령권은 내부적 통제의 일환이다. 32. 경찰의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도는 사법통제로서 부적 통제장치이다. 33. 인권침해란 경찰관 등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모든 사람에게 보장된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34. 경찰 활동 전반에 걸친 민주적 통제를 구현하여 경찰력 오남용을 예방하고 경찰 행정의 인권 지향성을 높여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 활동을 정립하기 위해 경찰청장 및 시도경찰청장, 자문기구로서 각각 경찰청 인권위원회,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35. 경찰청장은 경찰관 등이 근무하는 동안 지속적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3년 단위로 인권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6. 인권보호 담당관은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인권 관련 정책 이행 실태, 인권교육 추진 현황, 경찰청과 소속기관의 청사 및 부속시설 전반의 인권침해적 요소의 존재 여부를 진단하여야 한다. 37. 현지 조치는 감사 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으로서 현지에서 즉시 시정 개선 조치가 필요한 경우이다. 38. 경고주의 요구는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 대상 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이다. 39. 개선 요구는 감사 결과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40. 권고는 감사 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 대상 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이다. 41. 스페로우는 경찰은 누구인가? 에서 전통적 경찰 활동의 관점에서는 법 집행을 주로 책임지는 정부기관이라고 답변할 것이며 지역사회 경찰 활동의 관점에서는 경찰이 시민이고 시민이 경찰이라고 답변할 것이다. 42. 스페로우는 언론 접촉 부서의 역할은 무엇인가? 에서 전통적 경찰 활동의 관점에서는 현장 경찰관들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답변할 것이며 지역사회 경찰 활동의 관점에서는 지역사회와의 원활한 소통 창구라고 답변할 것이다.
43. 스페로우는 경찰의 효과성은 무엇이 결정하는가? 에서 전통적 경찰 활동의 관점에서는 경찰의 대응 시간이라고 답변할 것이며 지역사회 경찰 활동의 관점에서는 시민의 협조라고 답변할 것이다. 44. 스페로우는 가장 중요한 정보란 무엇인가? 에서 전통적 경찰 활동의 관점에서는 범죄사건 정보라고 답변할 것이며 지역사회 경찰 활동의 관점에서는 범죄자 정보라고 답변할 것이다. 45. 뉴먼은 방어 공간의 구성 요소를 구분하였다. 이미지는 지역의 외관이 다른 지역과 고립되어 있지 않고 보호되고 있으며 주민의 적극적 행동의지를 보여줌. 46. 영역성은 지역에 대한 소유의식은 일상적이지 않은 일이 있을 때 주민으로 하여금 행동을 취하도록 자극함. 47. 자연적 감시는 특별한 장치의 도움 없이 실내와 실외의 활동을 관찰할 수 있는 능력임. 48. 통솔의 범위는 한 사람의 상관이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최대한의 부하의 수를 말한다. 49. 계층제는 권한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무를 등급화함으로써 상하 계층 간 직무상 지휘 감독 관계에 놓이게 하는 것을 말한다. 50. 명령 통일의 원리는 조직 구성원들은 한 사람의 상관으로부터만 명령을 받고 보고도 그 상관에게만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51. 할거주의는 소속기관 부서에만 충성 집착함으로써 타 조직 부서와의 조정 협조가 곤란할 수 있기 때문에 조정통합의 원리의 필수적인 요소가 될 수 없다. 52. 경찰 공무원의 승진 임용은 심사 승진 임용, 시험 승진 임용 및 특별 승진 임용으로 구분한다. 53. 경찰 공무원 승진 임용 규정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소극행정으로 감봉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찰 공무원은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18개월이 지나지 아니하면 심사 승진 임용될 수 없다. 54.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시험 승진 후보자 명부에 기록된 사람이 승진 임용되기 전에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시험 승진 후보자 명부에서 그 사람을 제외하여야 한다. 55. 총경 이하의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는 매년 근무 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나 휴직 직위해제 등의 사유로 해당 연도의 평정기관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아니한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 성적을 평정하지 아니한다. 56. 경찰 공무원법상 경찰 공무원의 직권 면직 사유 중 직권 면직 처분을 위해 징계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 경과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퇴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이다. 57. 무기 탄약고 비상벨은 상황실과 숙직실 등 초동조치 가능 장소와 연결하고 외곽에는 철조망 장치와 조명 등 및 순찰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58. 탄약고 내에는 전기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명은 건전지 등으로 하고 방화시설을 완비하여야 한다. 단 방폭 설비를 갖춘 경우 전기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59. 무기고와 탄약고의 환기통 등에는 손이 들어가지 않도록 쇠창살 시설을 하고 출입문은 이중으로 하여 각 한 개소 이상씩 자물쇠를 설치하여야 한다. 60. 탄약고는 무기고와 분리되어야 하며 가능한 본 청사와 격리된 독립 건물로 하여야 한다. 61.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 편성 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당의 연도의 세입세출 예산 계속비 명시, 2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2.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 사업 및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 계획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3. 기획재정부 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한 때에는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64. 정부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65. 2급 비밀은 누설될 경우 국가 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을 말한다. 66. 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분류하되 과도하거나 과소하게 분류해서는 아니 된다. 67.
비밀은 보관하고 있는 시설 밖으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무상 반출이 필요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8. 비밀을 휴대하고 출장 중인 사람은 비밀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국내 경찰기관 또는 제외공관에 보관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기관은 그 비밀을 보관하여야 한다. 69. 시도경찰청장은 인구, 면적, 행정구역, 교통 지리적 여건, 각종 사건 사고 발생 등을 고려하여 경찰서의 관할 구역을 나누어 지역경찰관서를 설치한다. 70. 관리팀원 및 순찰팀원에 대한 일일 근무 지정 및 지휘 감독과 관내 중요 사건 발생 시 현장 지휘는 순찰팀장의 직무이다. 71. 직주일체형 치안센터에 배치된 근무자는 근무 종료 후에도 관할 구역 내에 위치하며 지역경찰관서와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72. 지역경찰관서장은 관내 치안 상황의 분석 및 대책을 수립하고 소속 지역경찰의 근무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해 지휘 및 감독한다. 73. 상황근무를 지정받은 지역경찰은 지역경찰관서 및 치안센터 내에서 방문 민원 및 각종 신고사건의 접수 및 처리를 수행한다. 74. 시설경비 업무란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한다. 75. 호송경비 업무란 운반 중에 있는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 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 화재 등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한다. 76. 신변 보호 업무란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를 말한다. 77. 기계경비 업무란 경비 대상 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 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 대상 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 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 화재 등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한다. 78. 범죄 피해자란 타인의 범죄 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 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다만 배우자의 경우 사실상의 혼인관계도 포함한다. 79. 국가는 범죄 피해자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 담당자와 상담하거나 재판 절차에 참여하여 진술하는 등 형사 절차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80. 국가는 범죄 피해자가 요청하면 가해자에 대한 수사 결과, 공판 기일, 재판 결과, 형 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 형사 절차 관련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8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 피해자가 형사소송 절차에서 한 진술이나 증언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등 범죄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82. 스토킹 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83.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 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스토킹 행위의 제지, 스토킹 행위자와 피해자 분리 및 범죄 수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84.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5.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6. 외국인 테러 전투원이란 테러를 실행 계획 준비하거나 테러에 참가할 목적으로 국적국이 아닌 국가의 테러 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하기 위하여 이동 또는 이동을 시도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87. 대테러 활동이란 제1호의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 테러 위험 인물의 관리,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 등 테러 수단의 안전관리, 인원시설 장비의 보호, 국제행사의 안전확보, 테러 위협에 대응 및 무력 진압 등 테러 예방과 대응에 관한 재반 활동을 말한다. 88. 테러단체란 국제연합이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한다. 89. 대테러 조사란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 조사 문서 열람, 시료 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 대상자에게 자료 제출 및 진술을 요구하는 활동을 말한다. 90. 술에 취해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추위를 느껴 히터를 가동시키기 위하여 시동을 걸었고 실수로 자동차의 제동장치 등을 건드렸거나 처음 주차할 때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탓으로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약간 경사진기를 따라 앞으로 움직여 피해자의 차량 옆면을 충격한 사실은 엿볼 수 있으나 이를 두고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91. 운전자가 경찰 공무원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고
호흡 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신용만 하는 등 형식적으로 음주 측정에 응하였을 뿐. 경찰 공무원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호흡 측정기에 음주 측정 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음주 측정에 불응한 것과 다를 바 없다. 92.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범죄 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 채취가 필요한 경우에도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있다면 피의자 본인만이 혈액 채취에 관한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있고,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법정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동의할 수는 없다. 93. 특별한 이유 없이 호흡 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하는 운전자에게 경찰 공무원이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 방법이 있음을 고지하고 그 선택 여부를 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94.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해시효가 완성된 경우는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이다. 95. 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는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이다. 96. 인도범죄의 성격과 범죄인이 처한 환경 등에 비추어 범죄인을 인도하는 것이 비인도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는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이다. 97.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에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이다. 98.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52조 및 제57조를 준용한다. 99. 위원 중 한 명은 인권 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00. 위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01.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102. 지시문서란 훈령 지시 예규 일일 명령 등 행정기관이 그 하급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를 말한다. 103. 공고문서란 고시 공고 등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를 말한다. 104. 민원문서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의 허가, 인가, 그 밖의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문서와 그에 대한 처리문서를 말한다. 105. 법규문서란 헌법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 등에 관한 문서를 말한다. 106.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07.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108.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109.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110. 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 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111.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12. 행정지도가 말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상대방이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의 사항을 적은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면 그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113.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 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다. 114.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의 징수 또는 집행을 면제한다. 115.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 위반 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16.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 위반 행위는
그 5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17.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118.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범죄의 예방을 위한 제지는 행정상 즉시강제이다. 119.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피고호자에 대한 보호 조치는 행정상 즉시강제이다. 120. 행정대집행법 제2조 대집행은 행정상 강제집행이다. 121. 국세징수법 제24조 강제징수는 행정상 강제집행이다. 122. 권총, 소총, 기관총, 한포클의 모아 수류탄은 무기에 해당하나 가스발사총은 분사기 최루탄 등에 해당한다. 123. 경찰관은 14세 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 전자충격기 또는 전자방패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24. 경찰관은 전극침 발사장치가 있는 전자충격기를 사용하는 경우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전극침을 발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125. 경찰관은 체포 구속영장을 집행하거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 또는 처분을 받은 자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호송하거나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수갑포승 또는 호송용 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126. 소속 경찰 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 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 해양경찰청, 시도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127.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128.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경찰청장 등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손실보상 여부 및 손실보상 금액을 결정하되 손실보상 청구가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129. 손실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되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130. 소극적 저항은 대상자가 경찰관의 지시, 통제를 따르지 않고 비협조적이지만 경찰관 또는 제3자에 대해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는 상태이다. 131. 적극적 저항은 대상자가 자신에 대한 경찰관의 체포 연행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지만 경찰관 또는 제3자에 대해 위해 수준이 낮은 행위만을 하는 상태이다. 132. 폭력적 공격은 대상자가 경찰관 또는 제3자에 대해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상태이다. 133. 폭력적 공격은 대상자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려는 자세를 취하여 그 행사가 임박한 상태, 주먹발 등을 사용해서 경찰관에 대해 신체적 위해를 초래하고 있는 상태이다. 134.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기본법 제12조 제1항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행정청은 법령 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135. 경찰관서의 장은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가기관이나 공사단체 등의 직무 수행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소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현장에 나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협조를 받아 그 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136.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은 경찰관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각호에 따른 직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37.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 23 제2항에 따른 보상금심사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한다. 138. 보상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39.
자동차 운전면허는 강학상 허가에 해당한다. 140.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 허가는 강학상 인가에 해당한다. 141. 한의사 면허는 강학상 허가에 해당한다. 142. 국유재산 등의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에 대하여 하는 허가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 143.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민중소송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44.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무효 등 확인소송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에 해당한다. 145.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부작위위법 확인소송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에 해당한다. 146.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취소소송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에 해당한다. 147. 수사 절차 전반에 걸쳐 객관적인 시각으로 사건을 살펴보고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선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의 영장심사관, 수사심사관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148. 집회 시위에 대한 관점을 관리 통제에서 인권 존중 소통으로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스웨덴 집회 시위 관리 정책을 벤치마킹한 대화경찰관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149. 국경을 초월하는 국제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재외 국민 보호를 위해 치안 시스템 전수, 외국경찰 초청 연수, 치안 인프라 구축 사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치안 한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50. 2020년 12월 국가정보원법 개정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국가안보 관련 수사 업무가 경찰로 이관될 예정이다.